이번 장은 전략적 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MRP는 계획 오더의 형태로 예측 수요가 로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측을 하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조달 리드타임과 누적 리드타임이 판매 오더 가시 구간보다 길기 때문에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판매 오더 가시 구간이라는 것은 미래의 확정 수요를 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종속적으로 만드는 MRP의 특징은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여 시장이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그 시간에 맞춰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MRP를 로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즉, 적시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영된 결과가 희미해지고 실제 수요가 명확해집니다. 실제 수요가 명확해짐에 따라 수요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의 동기화가 더 되기 어렵습니다. MRP의 능력은 수요 신호를 바탕으로 모든 BOM을 통해 요구사항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변경이 되면 MRP의 종속성에 따라 계획에 막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변경된 입력 신호는 관련된 BOM을 따라서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민성 또는 채찍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원인과 결과, 논리 트리를 활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MRP는 모든 것을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누적 리드타임과 누적 제조 리드타임과 조달 리드타임이 고객 요구 리드타임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MRP의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측은 실제와 항상 차이가 나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민성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주간 단위 버켓을 사용을 하거나 단순한 BO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연된 신호, 과도하게 단순화된 신호, 변경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MRP는 모든 것을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MRP 계획은 모든 종속 관계를 고려하여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 변동성에 종속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지연의 누적을 야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낚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종속 네트워크 전반에 채찍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MRP 계획이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왜곡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재가 준비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적합한 자재의 왜곡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종속성이 왜 필연적으로 채찍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수요 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 오른쪽은 공급 변동성에 의해서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MRP 계획은 정확한 수요 정보가 있고 모든 활동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수행되는 경우에만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의 논리트리와 같이 MRP는 오늘날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MRP는 모든 것을 종속적으로 처리하여 필요한 자재의 수량과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으로 더 이상 많은 재고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MRP의 종속성 강점이 변화가 심한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보와 자재의 흐름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MRP에서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찍 효과에 대한 에이픽스의 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즉 상류의 작은 변화가 하류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림은 공급 체인에서의 채찍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관련 자재의 왜곡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변동성은 전달되어 감에 따라서 진폭이 커집니다. 적합한, 즉 럴러번트라는 단어는 정보와 자재 모두 시장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동기화되어 자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합한 정보라는 것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변동성의 양방향 전이와 증폭으로 인해 시스템 플로우가 악화되고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정보 또는 데이터와 자재가 관련성이 없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적시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 요구 리드타임이 우리 회사의 리드타임보다 짧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선행 수요 예측 수량을 매주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와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혼란이 발생을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잔업과 특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전체 공급망의 정보와 자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통제 지점을 결정을 하고 그 통제 지점에는 항상 재고가 가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 공급망이 항상 가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 공급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의 결과인 모든 변동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민성과 채찍의 효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부문 간에 흘러들어가는 변동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디커플링 포인트에 재고 버퍼를 두어야 합니다. 디커플링은 자재의 사용과 공급을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공급의 속도의 변동이 다음 작업의 출하 및 판매 속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작업 사이에 재고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 버퍼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고 버퍼는 리드 타임을 줄이면서 체은의 상류와 하류 간에 점진적으로 증폭되는 변동성을 중단시킵니다. MRP와 전략적 디커플링입니다. 왼쪽 그림이 MRP 방법이고 오른쪽 그림이 디커플링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종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8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략적으로 디커플링한 모형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디커플링 포인트에 재고 버퍼가 신호등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이 1주, 3주, 4주로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MRP는 종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DDMRP는 전략적으로 디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리드 타임도 디커플링 됩니다. 이는 디커플링 위치에 따라서 리드 타임을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환경에서는 기존의 MRP로는 위에서 말한 재고 제로 시나리오 구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디커플링이 차세대 MRP인 디맨드 드리븐 MRP의 초석이 됩니다. 공급망에서의 디커플링은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고 수요 시그널에 의한 입력으로 확정 오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디커플링 포인트를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인가? 모든 곳이 아니라 필요한 어떤 곳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적 디커플링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제조 리드 타임과 구매 리드 타임이 오더 판매 가시 구간 즉 고객 요구 리드 타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를 예측합니다. 대부분 MRP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죠. 우리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상 정보와 자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공급망의 통제 지점을 결정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상 변동성의 증폭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디커플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은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